지귀현이가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뭐 이병철 변호사인가요? 네네. 예, 그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이 다루겠죠. 다루는데 경찰에서 다룬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다루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판사들은 기분 나쁘겠죠. 예. 저 아래 존재하는 예. 머슴 같은 것들이 말이야 어디 그냥 우리를 보이지도 수사한다고? 않는 것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 귀족들 법복 입은 귀족들의 기득권이 깨지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재판소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도 그렇고 법 왜곡죄를 최초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저희입니다. 재판소원도 그렇고 인권연대 국장님이? 아니, 저 개인이 아니라 저희 단체. 아, 예. 저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네. 뭐 국회에서 처음 토론회 연 것도 저희고 뭐 어쩌고 그래요. 생산물도 저희를 통해서 나가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네. 그랬던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지기현 같은 판사를 형사처벌하겠다.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판결을 법원에서 하잖아요. 지들 동료를 뭐 쉽게 처벌하겠습니까? 그러진 네.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는 내가 네. 잘못하면 네. 나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내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 어때요? 뒷목이 약간 서늘해지거든요. 그렇죠. 신경 쓰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판결하든 저렇게 판결하든 너희들 뭐 어쩔 건데? 뭐 열받으면 어쩔 건데? 이랬거든요. 그렇죠. 마인드가. 그렇죠. 그런데 신경 쓸 게 생긴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떤 권한이든 어떤 네. 권력이든 간에 권력 행사, 권한 행사는 네.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잘못하면 수사받을 수 있고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고 심지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은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이대쯤 되면 네. 지기현쯤 되면 아니 뭐냐면 사고를 이렇게 정말 대단히 치면 내란 우두머리를 갑자기 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뭐 이런 정도를 하면 법 왜곡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발도 자연스럽고 지기현은 꽤 밀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사실 지금 형사처벌 보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귀현은 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조이대도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네네네. 대법원의 재판 개입도 그야말로 사법 구태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네. 지기현의 탈옥도 전무후무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전무하더라도 후무하지 않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앞으로 구속 시간은 시간으로 다투는 거 일이 아니야. 네. 지금부터 새로운 판례를 형성한 거야. 윤석열 이후는 누구나 다 시간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진일보 하는구나. 미란다라는 악질 범죄자를 통해서 미란다 원칙이 나온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악질 범죄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구속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시간을 다툴 정도로 민감해지는구나. 그래 인권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지 라면 교훈이라도 있어요. 왜냐면 윤석열을 나중에 별건으로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우라통은 터지지만 우리 사회가 얻는 거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윤석열만 그 룰을 적용했잖아요. 이건 뭐죠? 왕정입니까? 저는 그 조희대나 그 지귀현이가 처벌받는 것 못지않는 그런 사회적 파장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전 기소라고 보는데 네네. 기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사기관이 예. 열심히 수사하면 네.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소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 그러니까 조이대 말고 다른 대법관들의 범죄는 잘 모르겠어요. 네. 대법원 안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아는 과정이 뭐예요? 수사 과정이죠. 수사라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교과서 맨 앞머리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이대가 대법관들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윤석열이 지명한 대법관들만 왜 다 그 파기환송에 찬성했는지, 임명권자에 따라서 왜 이렇게 결정이 갈라졌는지, 진보 보수도 아니고 임명권자에 따라서 갈라졌다면 이건 너무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법원이 움직인 거 아니냐?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네. 뭐 냄새가 나는 거고 그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좀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다, 네. 화난다,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따져봐야죠. 그게 어떤 일인지. 아, 저는 그 뭐 직위원하고 조의대만이 아니라 네. 우리 재판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나 판결을 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는 판결이면은 모르겠지만 너무 황당한 판결을 요즘 너무 많이 받아요. 네네. 뭐야 이게 도대체? 분명히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지?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아주 요상하게 이제 민사 판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 내가 승소했지만 돈은 내가 더 많이 물어내야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이 법을 오해한다든지 법률 지식이 좀 모자라든지 또는 자기 이해가 앞서니까 좀 불만족할 수는 그렇지, 있어요. 그 관점이 그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다 불만족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판소도 많아질 거예요. 뭐 양문석인가 뭐 국회의원도 의원직 상실하면 재판소원 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상실도 했죠. 예, 네. 가자고 해요.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모든 재판소원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직위원을 고소했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옥석을 가리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카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요. 옥석을 예. 가리는 작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게 정말로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를 갈라보는 작업을 경찰에서 하는 거죠. 네. 이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직위원이나 조의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또 교훈을 남겨야죠. 대법원장도 양승태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빵에 간다. 개개의 판사들이 야 이거 내가 저 판결 잘못하면은 저 법 왜곡죄로 해서 수사받을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까요? 그럼요. 경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판결문 쓴 때도 네. 좀 조심하게 되고 예. 그냥 무성의한 게 아니라 예. 잠깐 이게 좀 살펴볼 게 있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문하는 심사숙고가 법률 개정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도 적용되는 거죠. 수사라는 일종의 사법 작용에도 심사숙고가 적용되는 겁니다. 돗대기 시장에서 막 그냥 한꺼번에 컨베이어 벨트 실어 나르듯이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는데도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숙고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아 그것만으로도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판사들이 지멋대로 완전히 꼴리는 대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판결 같은 경우에 아예 판결문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그냥 뭐 누가 이겼는지 손만 들어주고 이러고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게.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으로 옮겨오는 경우도 많고요. 복붙한 경우도 있고 네, 네. 예. 공소장에 오타도 그대로 오는 경우도 많고. 오타까지. 네, 정말 이런 관행이 달라진다면 이건 진일보한 겁니다. 네. 매우 좋은 그리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법률 쟁송 있잖아요. 그 형사든 민사든 간에 그 재판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하면 갈등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를테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행정 심판 같은 행정작용들을 하잖아요. 이런 네. 건 뭐냐면 재판까지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애지간히하면 해결해라. 예.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를 마구잡이로 막 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경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훈방도 하고 예. 뭐 별거 아닌 것까지 다 전과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좀 선택하고 집중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형사적으로 응징해야 될 범죄자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조의대나 직위원은 그런 범죄자라고 혼내줘야 돼요, 생각합니다만 진짜. 혼내줘야 될 사람들에 집중하고 네.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그 술 한 잔 먹고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이 새끼 뭐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순간부터 후회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경찰은 그런 사건을 사랑하거든요. 예. 왜냐면 1타 2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가- 본인의 실적을 또 올리는 아니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저 피의자가 되는 쌍피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자고 피의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건수 아니 늘리는 거 건수는 말고. 하나인데 건수가 늘어나는 건수가 거죠. 두 개네. 왜냐면- 1타 2피. 그렇죠.
왜냐하면 관내에 폭력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은데 예.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술 한잔 먹다가 한 대씩 때리면 그래 너도 범죄자 되는 그러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정말로 그 순찰차 오는 순간부터 후회하는 국민들인데 뭐 그걸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전과자 만들고 벌금 500만 원씩 때리고 술 깨면 다 후회할 텐데. 아니 깨기 전에 후회해요. 깨기 전에 후회하니까. 경찰차 오는 순간부터 후회해요. 예. 그걸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역량 낭비하지 말고 진짜 범죄자들 있잖아요. 네. 우리 마약 뭐 범죄자들 예. 또 권력형 범죄자들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직도 저 특검을 새로 해가지고 저 추적할 만큼 김건희의 숱한 범죄들 있잖아요. 네. 이배용이니 이런 사람들 뭐 메간 매직 그 그렇죠. 재판이 네. 시작됐어요. 아니 시작됐는데 네. 또 제대로 수사 못했잖아요. 기한도 짧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특검에서. 그리고 메간 매직을 200만 했겠습니까 하는 의문도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김건희 라인이 뭐 곳곳에 있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김건희 라인이 된 건지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자 우리가. 네. 그러니까 국가 전반이 좀 정상화되는 계기를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